오늘 오후에 꽃다발 150개 가야 되거든요. 네, 있어요. 3만 원만 주세요. 소명 가져갈게요. 저희가 하는 꽃배달은 5,000원, 4,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부터 평균 10,000원대. 지금 매출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2024년에는 약 24억 정도 나왔죠. 광고비는 누적으로 한 2만 원? 이게 다 하거든요. 저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게 목표로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컴퓨터 하면 엑셀이 너무 어렵고 평범한 40대 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온라인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로 6년차 김유나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이르게 움직이시는데 보통 양재 꽃시장에 가서 사입을 하고 있고요. 경매 있는 날에는 보통 집에서 저희 여기 안산이거든요. 5시 정도에는 출발해야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택배로 가는 꽃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꽃배달 이렇게 하면은 꽃다발이나 뭐 꽃바구니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제 퀵으로 오는 형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료 부담들이 좀 있고 가격대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꽃배달은 택배로 하는 꽃배달이라서 5,000원, 4,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부터 평균 10,000원대로 꽃배달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이고요. 그 온라인 꽃집이 지금 6년 차인데 지금 이제 활발하게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2020년에 시작했고 작년에 2024년에는 약 24억 정도 나왔죠. 24억이요? 네네네. 저도 처음에는 꽃을 팔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저는 원래 음악 전공해가지고 아이들 음악 수업하고 어르신들 음악 수업하다 강사고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 때 모든 수업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이게 쇼핑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매몰에 있는 그냥 생필품, 짐볼이나 마스크, 뭐 소독제 그거 판매하다가 조금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고 싶어가지고 소싱한 게 지금의 이 생화생물인 거죠. 다루셨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꽃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존에 제가 판매했던 것들은 대량으로 사입을 해가지고 좀 매입가를 낮추거나 공장을 찾아가지고 직접 내가 제작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경쟁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생물은 좀 사실 좀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꽃은 안 팔리면 다 버려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넘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꽃을 판매하게 됐던 거죠. 그 진입장벽이라는 것만 넘으면 아 이게 이제 내 거가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신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어때요? 주변에서는 약간 플로리스트도 아니고 평소에 뭐 꽃을 자주 사던 사람도 아닌데 무슨 꽃을 어떻게 팔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꽃은 플로리스트만 팔아야 돼. 꽃은 뭐 꽃집에서만 팔아야 돼.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의 꽃집이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했더니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고비를 많이 써야 돼.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한 한 3년 동안은 광고비는 누적으로 한 2만 원 쓴 게 다 하거든요. 사업 아이템을 이제 꽃으로 정했을 때는 효과가 좀 즉각적으로 좀 나왔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1월달 사업자거든요. 한 3, 4월쯤에 양재시장을 가서 꽃을 알아봤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가격을 이렇게 판매하면 어떨까? 그걸 준비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게 이제 5월 정도에 딱 들어서니까 꽃값이 진짜 한 4배, 5배가 오르더라고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봤던 가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때 처음 아는 거죠. 생물은 가격이 움직인다는 걸. 좌충우돌 계속 이제 배워갔던 거죠. 여기가 이제 양재 꽃시장이고요. 제가 사입하는 공간입니다. 네, 있어요. 3만 원만 주세요. 우리 이거 10개만 소명 가져갈게요. 시장에서 하실 거는 다 보신 건가요? 네, 오늘 장 다 봤어요. 보니까 꽃을 이렇게 쓱 보시고 나서 타주세요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 처음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좀 사입하시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그쵸. 좀 뭔가 실수하셨다거나. 엄청 많아요. 엄청. 예를 들면 한 1년을 시장을 다녀도 이 정도 값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꽃도 제철이 있거든요. 근데 생물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 시즌에 나왔던 꽃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출하량이 줄어서 가격대가 너무 높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안산으로 돌아가서 저는 작업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꽃 작업장이에요. 여기서 주문건에 맞춰서 꽃을 담아가지고 준비하는 곳. 여기가 이제 제 자리예요. 여기가요?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꽃 작업하는 작업대들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꽃이 물 올림 한다고 하거든요. 물을 먹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물올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꽃은 농가에서 출하돼서 이제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잘라가지고 나오는 걸 저희가 절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화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물을 못 먹기 시작하고 수간이 막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 먹는 작업이 필요해요.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사야 된다. 꽃을 잘 사시는 방법.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만발하고 정말 예쁘다 하는 상태는 물 올려가지고 2, 3일 지났을 때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몽오리 상태로 보시기를 제일 먼저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상태인가요? 네네네. 그리고 또 꽃마다 다 특징이 달라서 요게 이제 자나장미라는 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겉잎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게 시들었나? 처음엔 저는 그렇게 이제 오해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자나장미의 특징이더라고요. 물 한참 먹고 나서 이렇게 겉잎을 떼주고 나야 그때 이제 예쁜 속잎이 나와요. 이 겉잎이 속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 잘 몰라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배우고 다시 해보고 버리고 이게 좀 필요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저처럼 다시 사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은 꽃도 위탁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로 먼저 리스크 없이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리죠.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오늘 오후에 대량으로 납품할 때가 있어요. 꽃다발 150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직원분들이 되게 알아서 그냥 일을 다 척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상의 호흡이랄까. 저희가 같이 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혼자 다 했죠. 처음에는 양재시장 혼자 직접 가고 뭐 집에 가져가서 혼자서 잎사귀 제거하고 꽃다발 만들어 보고 그거 작업을 혼자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개, 두 개 하다가 주문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 단계 갈 때는 100에 20만 원짜리 그냥 1층 빌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주문이 있어서 여기로 넘겨오게 된 거죠. 여기 패킹하는 이 작업장이 약 5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작년 5월에 왔어요. 여기서 내가 더 확장할 일은 없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확장이 돼서 지금 1년 만에 앞에 가게랑 옆에 사무실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되게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2명이서 200박스를 만들었으면 3명이서는 그러면 300박스를 만들 것 같은데 400박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5명이서 500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700, 800박스를 만들어요. 저희가 대량 주문건 이런 걸 많이 받는데 한 송이 포장을 1000개 이상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포장하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부 다 역할을 쪼개가지고 같이 딱 덤비면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훨씬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걸 체감하는 거죠. 아까 이 작업하시는 걸 제가 좀 쭉 보니까 네네. 이렇게 순식간에 박스 3개를 그냥 다 채워버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뒤에서 꽃을 다듬고 그걸 모양을 만들고 포장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생산성이 좋아지면 가격이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고객들한테는 가격을 좀 내려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커지셨잖아요. 아, 네네. 이게 되게 압박감이에요.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매출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제 임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영업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SNS 채널이에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뭐 핸드폰 가지고 쇼츠도 찍고 릴스도 찍고 그래서 지금 혼자 운영하는 채널은 인스타 2개, 유튜브 2개, 틱톡은 1개, 스레드 2개 뭐 이렇게. 아까 마케팅 하시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사용할 돈이 없었죠.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었는지. 이것저것 수소문 해보니까 협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다 협찬하고 인스타에다 협찬하고 뭐 맘카페에다 협찬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계속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에 연락한다든지 약간 그걸 디지털 노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인스타, 블로그, 뭐 틱톡 네네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무슨 뜻이지? 뭐 여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아예 팔로워 0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꽃집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게시물이 1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그냥 무던히도 많이 올렸어요. 이 연습한 걸 가지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200개 올리고 여기만큼의 팔로워를 쌓았어요. 그걸 보고 느끼는 건 아, 내가 막 부더니도 열심히 연습한 게 실력이 좋아졌다. 블로그든 스레드든 뭐 이렇게 올리려면 내 브랜드의 어떤 그런 컨셉이나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색깔도 정해야 되고 슬로건도 정해야 되고 하면 늦어지는 거야. 일단 그냥 올려보세요. 일단 올리고 상품도 업로드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라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어느덧 40 중반이 되니까 내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김유나라는 사람은 없고 뭐 누구 엄마, 뭐 누구 와이프, 여기 오면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나의 역할로만 불러지니까 저희는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5,5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 방에 계시는 고객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시냐. 그래서 저희 유스풀몰에서 준비한 이제 오늘은 뭐 당신의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빵원이에요, 빵원.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냥 신청, 배송 메모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어느 날 문득 집 앞으로 이제 꽃 배달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뭉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했던 행사는 왜 우리 엄마는 꽃을 싫어하지? 왜 꽃 부모님한테 드리면 꽃 사오지 마라, 고기 사와라 하는 것처럼 진짜 싫어하나요? 하고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들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막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여자였어, 뭐 이런 이벤트들도 좀 같이 하고 있죠. 정희동님 요거 물에 한번 꽂아주시면 3호 그게 몇 개쯤 있어요? 대표님 위탁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도매몰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짐볼도 팔고 뭐 이것저것 판매할 때 그 위탁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재고 부담도 없고 포장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꽃도 위탁 주는 데가 있겠지? 하고 이제 엄청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저한테 위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발주하시면 저희가 직접 꽃을 구매해서 직접 여기서 배송해드리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위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문만 받으시면 돼요.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좀 위탁 의뢰를 하시나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싶어서 하시는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례는 좀 되게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작년 한 1년 동안 들여봤더니 회사를 병행하셨던 분 한 분이 올해 1월 달에 퇴사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작업장도 오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쉽게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다. 내가 꽃을 만져본 적이 없는 남자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누구든. 왜냐면 대신 포장해주는 팀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위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혼자 이렇게 독립을 하신 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가요? 작년에 제일 매출 많은 분은 집에서 3억까지 매출을 올리셨거든요. 위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사장님 분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게 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왜냐면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왜 흔히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하루에 2시간이면 월 1,000만 원 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 일도 장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에다가 나의 가게를 열었어, 내가 매월 월세가 나가야 돼, 내가 보증금도 거기에 묶여있어 하는 책임감도 이만큼 갖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이나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찾아보면 누구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너무 복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쫙 정리해서 그냥 원데이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교육 신청하시면 제가 교육해서 이곳에서 다 저희 작업장 실습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한 박스. 이제 업무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어요. 이 일의 좀 매력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 시집 보내듯이 내가 새벽에 막 데리고 온 꽃들을 다 포장해가지고 저렇게 간전하게 가고, 또 고객분들이 그거를 귀한 곳에 많이 쓰세요. 다양한 곳들에 막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잘 썼다고 해주실 때 진짜 되게 보람되더라고요. 앞으로 좀 목표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게 목표로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실직했으니까 반찬값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 뒤로는 그 다음 목표를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으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가 좀 뿌듯하다라고 하는 날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는 거죠. 대표님처럼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스토어 명을 딱 지었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완전 바닥 제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저금하듯이 쌓으시면 적금 타듯이 꼭 됩니다. 그러니까 부업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사업의 마인드로 좀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지금도 역시 컴퓨터 하면 엑셀이 너무 어렵고 평범한 40대 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우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면 1년에 300가지 이상의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